조선 중기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어요. 아, 정말 쓸쓸한 광경이었지요. 지붕은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어요. 담장은 무너지고 우물가에는 이끼가 가득했답니다. 참,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태원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논밭이 여러 마직이나 되고 품삯꾼을 부려 농사를 지었지요. 그런데 연이은 흉년과 세금 징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이 몰락했어요.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집마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뻔했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등잔불로 밝았는데 이 집만 어두컴컴했어요. 마지막 논을 판 지 3년째 기름 사는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집에는 허씨 노모와 아들 백태원만 남아 있었어요. 노모는 60을 넘겼지만 어깨가 굽고 해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루에 앉아 한숨만 쉬었지요. 태호는 30을 넘긴 총각으로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했지만 자신감을 잃고 술로 하루를 보냈어요. 마당 구석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답니다. 아들아, 우리 집 등잔불이 꺼진 지 3년이구나. 노모의 목소리가 서글펐어요. 태호는 어머니, 곧 나아질 거예요. 제가 뭐든 해보겠어요 라고 했지만 막막했지요.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어 품삯실이나 나무 베는 일밖에 못했는데 일거리마저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자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거리를 뒀어요. 가난이 옵는다는 미신 때문이기도 하고 태원의 술 취한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고을 선비집 딸 연주가 스스로 시집 오겠다고 혼담을 청했어요. 연주는 20살 아리따운 처녀로 분홍 저고리에 자주 치마를 입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하얗고 눈은 별처럼 맑았어요. 그녀 아버지는 진사를 지낸 학식 높은 선비로 마을에서 존경받았답니다. 왜 몰락한 집으로 시집 오려는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연주는 이게 제 운명이에요 라고만 했지요. 사실 어리적 아버지로부터 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그 집을 일으킬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지만 나이 들수록 운명처럼 느껴졌지요. 장터에서 태원을 보고 그의 눈빛에 슬픔과 선량함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빈손으로 시집 간다더라. 혼수 없이 온대. 제 정신인가? 미인이 왜 저 집으로 가 하며 조롱했지요. 어떤 이는 다른 남자와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지만 연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갔어요. 아버지의 가르침, 술의 빛은 짧고 등잔의 빛은 길다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에 현혹되지만 진짜 가치는 내면과 가능성을 봐야 해요. 연주는 태온의 선한 본성을 봤어요. 지금은 술에 빠졌지만 이끌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확신했지요. 결혼날 연주는 책 한 권만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베껴 쓴 호심등이었지요. 호랑이 마음의 등불이란 뜻으로 용맹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예요. 유교 경전구절, 당대 학자, 명언, 아버지 깨달음이 담겼어요.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 학문은 백성을 위한 등불이다. 늦게 핀 꽃일지라도 향기를 두려워 말라. 같은 글귀들이지요. 연주는 무릎 꿇고 책을 노모에게 바쳤어요. 이게 우리 집안 가보예요. 금은보화는 아니지만 귀한 지혜가 담겼어요. 노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고마운 아이로구나. 우리 집 혼수는 믿음 한상이었지. 물질보다 정신이 소중하다는 뜻이었지요. 책장은 정성스레 쓰여 먹냄새와 종이 향기가 났어요. 태호는 책을 처음 가까이 봤는데 신기하면서 두려웠지요. 첫밤, 연주는 낡은 등잔을 다듬었어요. 먼지 쌓인 등잔을 닦고 심지를 다듬었지요. 불을 켜자 방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3년 만에 밝혀진 불빛에 노모는 눈물 흘렸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타닥 소리가 친밀했어요. 태호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꼈지요. 연주는 태온의 얼굴을 보며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새벽에 연주는 산으로 가 약초를 캤어요. 도라지, 더덕, 오갈피, 단기, 천궁 같은 귀한 걸요.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으로 뿌리 다치지 않게 캐고 씨앗은 남겼지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약초를 손질해 장터에 팔았어요. 처음엔 의심받았지만 품질이 좋다 소문나자 손님이 몰렸지요. 어떻게 복용하는지 설명해 신뢰를 얻었어요. 큰 상인 윤객주가 정기적으로 사주고 소개해 주었지요. 그는 세상 물정 밝아 조언도 해줬어요.
나중에 중요한 증인이 될 뿐이었지요. 연주의 노력으로 집안의 생기가 돌자 태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랜 술친구 창식이 찾아왔어요. 30살 산 사람으로 태온과 비슷한 처지였지요. 태온이 변하는 걸 불쾌해하며 시기했어요. 요즘 왜 이러냐? 책으로 배가 부르냐 하며 조롱했지요. 태온은 대답 못하고 술만 마셨어요. 창식은 분수를 알아야 해 하며 떠났지요. 그날 밤 태온은 홀로 호심등을 펼쳤어요.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 이 구절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난은 현실이지만 무지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후회하며 희망이 생겼어요. 술의 빛은 짧고 등잔의 빛은 길다. 이 말이 맴돌았지요. 며칠 후 창식이 다시 유혹했어요. 새 주막에서 기생 부르고 놀자. 태온이 망설일 때 연주가 등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두 빛이 보였지요. 술병의 차가운 빛과 등잔의 따뜻한 빛. 태온은 오늘은 책을 읽겠네 했어요. 창식은 돌아갔고 연주는 안도했지요. 그날부터 태온은 연주에게 글을 배웠어요. 철든 나이지만 열심히 했지요. 장마에 책이 젖었어요. 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요. 태온은 절망했지만 연주는 쌀뜨물로 닦고 참기름 바르며 밤새 복구했어요. 추적천석, 정성으로 살릴 수 있어요. 태온은 감탄했지요. 책이 마르자 글씨가 살아났어요.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지혜의 문에 들어선다. 이 구절에 전율이 왔지요. 눈물 흘리며 당신 덕분이요. 했어요. 친구들이 술을 강요했지만 태온은 거절했어요. 오늘은 책에서 손을 못 대겠네. 우리 중 누군가는 달라져야지. 창식이 중얼거렸지요. 밤에 태온과 연주는 대화했어요. 그런데 창식이 만취해와 책에 술을 쏟았어요. 글씨가 엉망이 됐지요. 태온은 창식을 불쌍히 여겨 부축해 내보냈어요. 연주는 밤새 복구했어요. 아침에 글씨가 살아나자 태온은 등하불명 가까이 있는 귀함을 몰랐구나 하며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소문이 퍼졌어요. 태온이 답안집을 가졌다. 향청에서 조사했지만 진실이 밝혀졌어요. 윤객주가 증언하고 창식이 사과하며 술을 끊었지요. 마을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셋이 등잔 앞에 모여 기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서약했어요. 불은 끊고 글에 불은 있는다. 이날부터 태온의 공부가 깊어졌어요. 과거 전날 늦게 핀 꽃일지라도 향기를 두려워 말라. 발견하고 미소 지었지요. 시험 당일 소박하게 진심을 썼어요. 배움은 백성을 위한 등불. 방위 발표, 장원급제, 마을이 환호했어요. 창식도 축하하며 절했지요. 벼슬 오른 태온은 서당 열어 가난한 아이들 무료로 가르쳤어요. 연주는 여자 강습 열었지요. 창식은 술 끊고 도왔어요. 비단 이불은 겨울에만 덮지만 믿음 이불은 평생을 덮는다. 노모의 말이었지요. 마을에 비석 세워 부른 기름을 만나고 사람은 믿음을 만나 빛이 된다. 연주의 비녀는 동생 옷이 됐고 그 마음이 집안을 살렸지요. 등잔불은 계속 밝혀졌어요. 제자들이 빛이 돼 퍼졌지요. 마을이 배움으로 뜨거워졌어요. 술의 빛은 하루, 등잔불의 빛은 평생.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오늘도 교훈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스미길 바래요. 우리도 작은 빛으로 서로를 밝히며 살아가요. 참 따뜻한 밤 되세요.